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유타로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것은 결혼운인데요. 만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새롭게 누군가를 찾아서 결혼을 하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과 전혀 상관없는, 나는 결혼을 생각 안 하는데 라는 분이 이 타로에 들어오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결혼은 타로에 지금 여러분이 딱 꽂혀가지고 들어오셨다라는 거는 어떤 결혼의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에너지를 잘 살펴보시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게 될지, 이게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 좋을지 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카드가 말하는 메시지를 좀 잘 들어보시면 연애에도 도움이 되고 결혼에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 뒷면 선택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뒷면 선택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림 선택으로 넘어갈 거예요. 저한테 댓글 써주시는 분들 제가 진짜 아침마다 너무 읽으면서 행복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이 타로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저한테 개인 상담 오시는 분들도 항상 제가 따뜻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채널로 놀러와 주시고요. 자, 그러면 뒷면 선택하고 앞면 선택하도록 할게요. 먼저 뒷면부터 골라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연유타로입니다. 자, 1번 분들 리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결혼하게 될 분의 상대방의 특징, 외모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이 어떤 분이실지, 1번 분들이 결혼하실 상대방 분이 어떤 분이실지. 일단 4장의 카드. 일단 자기 일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시는 분인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남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승승장구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맨땅에 헤딩하듯이 내 밥그릇 내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 있죠. 그러니까 경쟁도 진짜 많이 해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남들한테 막 도움받아가지고 가족들한테 막 도움받아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도움받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오로지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되게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경쟁 같은 거를 많이 해가지고 직업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뭔가 대기업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진짜 통과하기 힘든 시험 있죠. 그런 거를 통과하신 분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미래에 대해서 계획이 되게 뚜렷하고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하신 분이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 거, 가족관계,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거 절대 말 안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보여지는 거는 약간 사람이 되게 순수해 보이기는 해요. 순수해 보이고 좀 동글동글한 이미지이기도 하고, 근데 자기 속마음을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처음에 다가가기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공부를 되게 잘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되게 잘했고 좀 서류를 만지는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선생님, 검사, 공무원 이런 좀 회계사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서류를 만지는 일을.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정형화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성격 자체는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간극이 좀 보여서 되게 오묘하고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런 공무원직이나 이런 서류를 만지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옷을 되게 자유롭게 입고 자유로운 분위기에 갑자기 뭔가 어디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그런 자유로운 성격의 소유자고, 그렇지만 자기 일에 대한 뭐 생각이라든지 자기의 직업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어서 일적으로 들어가는 거랑 개인의 뭐 그런 부분이랑 되게 다를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특징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여러분들이 다가가기 어려워, 저 사람 좀 무서워까진 아닌데 오묘해, 좀 뭔가 신비감이 있어, 궁금해, 이런 스타일일 수가 있다. 막 모든 걸 오픈하고 여러분한테 막 되게 살갑게 이렇게 막 다가오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먼저 다가오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런 스타일 되게 궁금하고 내가 지금까지 저런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어,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부류가 될 수가 있어요. 훈남이고요. 눈망울이 되게 좀 감성적인 스타일이에요. 좀 촉촉한 스타일 있죠. 이 사람 특징 보면은 약간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린아이 같고 동안 외모에 되게 착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좀 촉촉하고 감성적인 면모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감성적이다 보니까 그걸 별로 들키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되게 당당한 척하고 아닌 척하고 자기는 되게 이렇게 뭔가 강인한 척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다 간파가 당할 것 같고요. 실제로는 되게 감성적인 면모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면모, 뭔가 줄곧 기대기도 하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이성적인 특징을 보면 본인을 간파하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딱 한눈에 알아봐서 나의 특징을 간파하는 사람한테 되게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어려운 난이도의 사람인데 친해지기만 하면 자기 모든 것을 다 오픈하는 사람이어서 아마 처음에는 좀 어려움을 느끼시지만은 친해지고 사귀고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너무 많이 열어서 여러분들은 좀 뭐 이렇게까지 나한테 마음을 연다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 사람 자체가 되게 순수하고 말도 되게 예쁘게 하고 어딜 가서도 되게 예쁨 받는 스타일인데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얘기를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막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되게 조용하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해야 될 때는 하거든요. 해야 될 때는 하는데 자기가 조용할 때는 또 확 조용해지고 감성적인 면모가 좀 나온다. 그래서 외모적으로는 막 몸이 우락부락하거나 막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되게 순수한 외모에 좀 예쁘장하게 생길 수 있고 눈빛이 좀 촉촉하고 분위기 파악을 너무너무 잘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매력적이고 사회생활 진짜 잘하는데 그냥 내면에 있는 모습은 좀 예민하고 까칠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거를 사람들한테 티내고 자기 감정을 티내서 분위기를 망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서 좀 사회생활도 만렙이고, 근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는 좀 책임감도 있는 그런 스타일이다. 본인도 본인의 우울함이나 본인의 그 예민함을 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회생활 할 때는 그런 걸 전혀 티를 내려고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연인한테는 그게 티가 난다. 그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나랑 되게 비슷한, 나랑 같이 있어도 어색함이 없고 되게 순수한 이성을 찾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입는 스타일도 되게 자유분방하고 이 사람의 직업적인 부분이나 이 사람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랑은 되게 다르고 막 컬러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좀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분의 성격적인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1번 분들이 결혼하실 상대방 분의 성격적 특징. 상대방 분의 성격적 특징. 완전 가정적이고, 모든 거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스타일이네요. 그러니까, 상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든 연인이든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하고 힘든 거 티 안 내고 자기가 좀 도맡아 하고 여러분들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싶은 스타일이에요. 돈도 자기가 더 많이 벌어서 자기가 더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가족들도 자기가 다 책임지고 싶고 뭔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담감을 많이 가지셨던 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족적인 걸 봐서는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되게 아팠다거나 아니면 일찍
돌아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꾸리고 싶고 자기가 거기에서 어떤 진짜 진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고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되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다. 돈보다는 가족들의 안위나 가족들의 건강 이런 걸 더 신경 쓰는 분일 수 있고 성격이 진짜 어디 가서나 다 잘 어울리는 성격이고 뭔가 되게 싹싹해요. 그래서 어른들 있는 데서도 진짜 싹싹하고 본인이 좀 나서서 하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친구는 진짜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계속 달고 사는 근데 본인은 조금 피곤할 수 있죠. 본인은 좀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원해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서라도 사람들을 좀 편하게 해주고 싶고 자기 가족들도 좀 편하게 살게 해줬으면 좋겠고 자기가 좀 더 노력해가지고 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성격적인 특징을 보면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진짜 잘 결혼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되게 가족적인 최수종님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자기 사람한테 되게 잘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만약에 집이 망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밤새 24시간 일을 해서라도 이 집을 좀 일으켜 세우려고 엄청 혼자 노력하지만 집에 와서는 힘든 티를 하나도 안 내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서 뭔가 자기 내면의 것들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눈에 확 반해버릴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분의 성격적인 특징은 봤고 이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실지 1번 분들이 결혼하실 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실지 이분은 테넌트 카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모든 일을 1부터 10까지 본인이 다 알아서 하는 그런 직업이고 만약에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상대하는 공무원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무원은 아니지만 약간 은행원 아니면은 그 공무원들 중에서도 그런 이렇게 업무 보는 그 민원 상담하는 그런 업무 보시는 분들 있죠. 어쨌든 고객이 있고 그 고객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공무원 쪽, 회계도 손님이 있고 이렇게 자기 클라이언트가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1인 회사를 하지만 나한테 돈을 주고 서비스를 맡기는 일을 하는 쪽일 것 같고요. 완전히 검사나 판사 이런 쪽은 아니고 형사 이런 쪽은 아니고 사람을 상대하는 나한테 어떤 서비스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쪽일 것 같아요. 돈을 만지는 쪽은 아니고 오히려 서류나 본인이 스스로 만든 시스템 속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분을 어디서 만나게 되는지 행운의 장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1번 분들이 이 상대방 분을 어디서 만나게 되는지 일단 소개팅 이거는 진짜 한 80% 1번 분들은 소개팅으로 결혼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소개팅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거기에 부장님이 소개를 해주는 사람이라든지 내가 되게 믿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보증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개를 해주는 사람은 성격도 좋고 뭔가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을 것 같은 진짜 금묵자흑인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끼리끼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개해준다라고 하면 너무 좋아. 이런 종류의 사람이 소개를 해주는 소개팅의 개념이 크고요. 소개팅이니까 사람이 많이 오가는 그런 곳이겠죠. 커피숍이나 술집이 될 수도 있고 밥집이 될 수도 있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데이트 장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소개팅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개팅으로 한 80% 이상 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운이라서 장소를 볼 것도 없고 소개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진짜 이 사람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개해준 사람하고 만나시면 내 운명의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어떻게 이어지는지 일단 소개팅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소개팅에서 연애를 하게 되겠죠. 이분하고 어떻게 연애를 하게 되고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 1번 분들이 상대방 분과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이어지게
처음에 이제 소개팅하고 나서 한눈에 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이 조금 어렵고 난해한 구석이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되게 일관적인 느낌은 아니거든요. 되게 말을 안 하는데 어딘가 분방하게 보이는 그런 구석이 있고, 좀 서늘한 것 같지만 되게 애 같은 구석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오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처음에는 많이 하고, 이 사람을 적어도 3번 이상은 만나실 것 같아요. 데이트를 3번 이상은 할 것 같아요. 처음 보자마자 아니다 이건 아니고, 처음 봤는데 좀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만나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뭔가 강하게 이렇게 서로 딱 이렇게 끌려지는 건 없고 마음에 들기는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쳐내긴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 상대방 분이 되게 여러분이랑 연락을 하지 않거나 여러분을 놓치면 되게 아쉽겠다라는 그런 감정적인 피드백을 여러분에게 주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갑의 위치에 있어서, 뭐 연애에서 갑과 을은 없지만 어쨌든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조금 더 원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여러분과 좀 진지한 관계를 발전하고 싶다. 그치만 여러분들은 좀 고민과 걱정이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지. 그렇지만 상대방 분이 그때 자기의 감정을 좀 꺼내놓으면서, 원래 그런 걸 꺼내놓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감정들을 좀 꺼내놓으면서 1번 분하고 진짜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자기의 그런 속마음을 확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좀 듣고 마음이 변화하면서 연인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과 상대방 분의 궁합을 볼게요. 여러분과 상대방 분의 궁합. (1번) 분과 상대방 분의 궁합.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서 되게, 이게 진짜 연애구나. 내가 결혼할 사람이라는 거는 딱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만나면 알아요. 나 얘랑 결혼하겠다. 상대방분도 그걸 알고요. 여러분도 그걸 알아요. 왜냐면 서로가 만나면서 서로한테 깨우쳐주는 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방면에서 재능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 상대방분은 여러분한테 어떤 분야를 알려주고, 여러분도 상대방분한테 어떤 분야를 알려주고, 이러면서 서로 되게 끈끈해지고,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겠다라는 그런 결속력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처음에는 힘드실 수가 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는 강한 끌림, 느낌을 갖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랑 결혼까지도 좀 무난하게 꼴이 나게 되는, 장애물은 좀 초반에 있을 것 같고, 이런 관계를 어떻게 이겨내나, 이게 초반의 장애물일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관계가 쭉쭉 이제 흘러가면서 결혼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결속력이 강해서 여러분은 만나자마자 빨리 동거하게 되신다거나 빨리 같이 살게 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 분이 마음을 열면서 여러분한테 확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분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본인이 막 스스로 부담을 가지면서 책임을 져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나의 그런 부분을 알아주는 사람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그런 짐들을 좀 나누면서 자기가 되게 홀가분해지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좀 얻게 돼요. 예를 들면 뭐 되게 어린 나이부터 부모님한테 용돈을 꼬박꼬박 드리던 그런 친구였어. 근데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내가 그렇게 너무 의무적으로 하는 건 좋지 않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도 있고, 내가 모든 가족들을 다 책임질 수 없구나, 이런 한계적인 부분, 내가 그런 걸 책임지면서 내가 되게 힘들었구나, 이런 본인의 자아 성찰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게 오히려 이분한테는 굉장히 이득인 부분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만 드실 수 있는 조언 카드를 봐드릴게요. 자, 이거 제가 조언 카드를 뽑은 거거든요. 라즈베리라는 카드죠. 여러분 진짜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이 사람을 진짜 내가
확신이 들지 않더라도 어쨌든 만나기로 했고 이 사람이랑 사랑을 싹 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반짝거리고 예쁘고 아름다운 시절을 내가 같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나의 아름답고 나의 예쁜 시절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는 다름없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민, 힘든 고민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 진짜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면 진짜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도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도 자기의 어떤 그런 책임감과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 유년기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힘들었어. 근데 여러분도 만만치 않게 그런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서로 그런 사람들이 좀 쌍방으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지금부터 우리가 진짜 예쁜 열매를 맺자 이러면서 예쁜 결혼 생활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인연이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딩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들 안녕하세요. 연유타로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결혼은 봐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상대방 특징 먼저 볼 거예요. 상대방 분이 어떤 외모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들과 결혼하실 상대방 분의 특징. 오, 갱소드. 이분 완전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근데 엄청 유머러스 하신 분이다. 근데 기가 너무 세다. 이분 기가 너무 세요. 어떤 집단에 갔을 때 항상 좀 알파메일인 느낌 있죠. 항상 위에 있는 사람. 의사결정 같은 거 다 자기가 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권력과 그런 위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되게 날카로운데 어떤 스타일이냐면 되게 날카롭고 이성적인데요.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유가 유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해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구슬릴 수 있고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유머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 뭔가 냉철해 보이는데 쓸데없는 농담 같은 걸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되게 실없는 사람인가? 근데 하는 일이나 뭔가 이렇게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되게 진지해.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수트를 입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제복을 입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기술자일 수도 있어요. 진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어떤 주어진 사명 같은 일을 하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도 되는 철밥통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 자체가 되게 화끈해요. 내가 한다면 하는 거야. 토달지 마.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연애에서도 어떻겠어요? 내가 너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딱 꽂겠죠. 어떤 뭐 잔잔바리 이런 이성들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여러분한테 꽂혔어. 나 이분한테 꽂혔어. 그러면 직진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헷갈리게 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데에 있어서 토를 달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좋아? 이런 거 물어보면 이유가 어딨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있죠?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본인이 어떤 책임을 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연하를 선호하고요. 내가 이렇게 좀 감싸주면서 내가 좀 리드하고 싶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되게 긍정적이고 재밌어요. 그리고 자꾸만 새로운 걸 알려주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서 좀 깨어지는 느낌? 똑똑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자꾸 뭐 어디를 데려가거나 뭐 안 해봤다 그러면 자꾸 그런 거를 체험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성격 자체는 좀 이렇게 급하기보다는 느긋느긋한 편이어서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는 행동력은 강해. 내가 하고자 하는 거 행동력은 강하지만 충동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내가 진짜 그걸 할 거면 한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충동성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은 딱 봤을 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이번 분들이 이런 분이랑 결혼한다라는 거는 이번 분들도 좀 보통 분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분이랑 결혼 운이 뜨는 것 같거든요.
자, 상대방의 외모적인 특징을 조금 더 볼게요. 상대방분의 분위기, 상대방분의 이번에 결혼하신 분, 상대방분의 외모적인 특징. 좀 되게 무표정이시고 잘 안 웃고 좀 엄근진한 느낌이 있긴 하네요. 지금 엠퍼럴 카드가 떴고 킹소드 카드. 와, 진짜 근데 기가 너무 세다. 약간 판사나 법관일 수도 있고 막 법 집행하시는 분 있잖아요. 되게 이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분, 그런 분, 아니면 기술직인데 진짜 높은 고위관리직 이런 느낌도 좀 나고요. 회사 사장님이거나 자기가 어떤 사람한테 되게 밉보이면 안 되는 위치에 있으신 분. 그래서 항상 뭔가 각이 잡혀 있어요, 사람이.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고 유머러스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외모를 봤을 때는 되게 날카로운데 카리스마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주지훈님 같은 느낌? 그러니까 미소년같이 보이면서도 좀 날카롭지만 어떤 냉철함을 가지고 있는 외모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 좀 납니다. 체형은 호리호리할 것 같아요. 막 우락부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 않고, 만약에 남자분이 이 2번을 뽑으셨다면 여자분일 경우에 뭔가 제복을 잡고 일하거나 자기 일을 하시거나 요리사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이런 직업일 수도 있고요. 무역이나 이런 걸 다루시는 분들이실 수도 있고, 무튼 명예직일 것 같아요. 기자일 수도 있고, 명예직을 가지고 펜대를 굴리거나, 그런 직업일 것 같고요. 일단 이 상대방분의 성격적인 특징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분이 2번 분께서 결혼하실 상대방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게 너무 강하고, 자기가 한 번 노력을 했는데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2번은 노력하진 않아요.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 쓰지 않는 타입이기 때문에, 만약에 2번 분한테 자기가 마음을 고백했는데 2번 분들이 안 받아주잖아요.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는 타입이고, 내가 한 번 깨붓 같은 거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느낌이 들었던 거는 종교적인 일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종교 집단이나 종교적인 일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성격적으로는 선생님이 아니라 교수님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보면은 선생님 아니라 교수님, 이런 좀 사람들이 좀 지능이 높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성격적으로 보면은 되게 유머가 있고 재밌어요. 자기만의 세계가 뚜렷한데 그 세계를 침범받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당신이랑 좀 가까워지고 싶다, 당신을 좀 지지한다,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이런 식으로 호의를 표한다면 그런 것에는 충분히 반응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성을 볼 때 외모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고 말이 잘 통하는지, 좀 똑똑한지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 예쁜데 말이 안 통하고 좀 이렇게 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 싶으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매력을 못 느끼는 타입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직업적 특징을 좀 보기는 했는데, 이분이 직업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들이 결혼하실 분이, 상대방 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실지. 좀 또 킹소드 카드 나왔죠. 그러니까 이분은 전문직이에요. 전문직인데 진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힘든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판사, 노무사, 뭐 변호사, 이런 일, 본인이
되게 높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일, 선생님 같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느낌이 아니라 완전 교수님이 교수님 이런 느낌? 내가 어떤 집단에서 그 사람들의 위에 있는 그런 느낌?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본인도 기술자인데 그 기술자들의 기술자인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직업을 가지실 것 같고요. 이 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양하는 사양산업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진짜 지금 좀 유행하는 앞으로 필요한 미래의 직업 같은 걸 다루는 일을 하시는 분일 수가 있다. 본인의 일에 있어서 명예나 사명감 같은 게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특징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분을 어디서 만나는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지, 행운의 장소, 약간 이 카드를 미리 뽑아놓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라이브로 뽑아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타로 보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분을 어디서 만나게 되는지, 타워 카드. 일단, 정말 예상치 못한 공간. 여러분들도 살면서 한 번 가본 곳 있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친구 따라서 뭐 골프를 치러 갔는데 거기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 종교 집단에 갔는데 거기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라든지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을 했는데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뭔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정말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는 그런 인연이에요. 준비가 된 인연이 아니고 갑자기 내 인생에 확 들어온 인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만난 거를 어떤 운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취미 같은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사교 모임인데 진짜 되게 잘 차려입고 막 회사 파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그냥 이런 노는 데가 아니라 회사의 뭐 시무식이라거나 아니면 뭐 어떤 되게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자리, 그런 뒤풀이 자리 이런 데에 초대받아서 갔다거나 요런 데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많이 하면서 다녀야겠죠. 그래야지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날 수가 있으니까. 내가 맨날 하던 것만 하면 새로운 사람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은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도전하고 하면 할수록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되게 사고처럼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 좀 드라마 같은 설정일 수도 있어요. 드라마에서도 맨날 좀 우연하게 누군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분들이 이 사람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 사람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저 사람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신대요. 실제로 이 사람이 좀 멋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좀 카리스마 있고 멋있고 좀 이렇게 덕질하고 싶게 생긴 그런 스타일이에요. 되게 카리스마도 있고 유머러스하고 인기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워낙 높은 그 밸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막 누구나 다 들이댈 수 있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번 분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게 배우자 운이 들어온 거다. 여러분들도 킹핸드 카드 나왔어요. 만만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 딱 보자마자 이 사람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뭔가 돈이 많고 조건이 좋고 이게 아니라 나랑 좀 겨뤄볼 만해 이런 느낌 있죠? 이 사람을 좀 나의 온순한 애완 고양이로 만들고 싶어 라는 그런 되게 적극적인 마음이 생기는데 이 사람이랑 쉽사리 막 연결이 돼 연결고리가 많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계기들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랑
엮이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연락처를 우연하게 알게 된다든지 뭐 인스타그램을 알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자리가 이어지면서 좀 꾸준히 이 사람을 보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든지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자잘자잘하게 생기는 느낌은 아니라서 이 사람 좀 보고 싶다, 궁금하다, 근데 좀 계기가 안 생기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랑 점점 가까워지면서 엮일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역시나 뭐 이렇게 가볍게 술 먹는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 되게 진지하게 만나게 되는 엮이게 되는 느낌이라 뭐 어떤 회사에 다니시는데 그 회사 파티에 초대됐다거나 뭐 그런 거래처 자리나 뭐 이런 데에서 만나시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궁합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과 상대방 분의 궁합. 일단은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떤 그런 직업적인 성공이나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이룬 느낌이 나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만나면서는 아직 이루지 못한 느낌인데 이 사람은 그 경계에 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게 보이냐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면서 진짜 많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하던 일도 진짜 무르익고 어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궤도에 올라서고 되게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좀 일도 잘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좀 잘 풀리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의 귀인이라고 느낄 정도로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나서 좀 다 잘 풀렸어. 내가 결혼을 하면은 내가 하는 일이나 이런 거 잘 못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걸 좀 이루게 됐어 라는 아주 좋은 신호탄이 이분을 만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고 이 사람은 되게 어떤 자기 일에 대해서 사명감도 있고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사람인데 여러분은 이 사람을 만나면서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서로 윈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여러분이 이렇게 잘 되고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서로가 서로한테 귀인이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합적으로는 솔직히 제일 좋아 보이긴 하네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만 드릴 수 있는 조언. 진짜 그냥 인생에서 내 사람을 만난다라는 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잖아요.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한지 그거를 끊임없이 되뇌이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인삼처럼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나한테도 괜찮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우자복은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배우자 못지않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나도 그거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만났을 때 내가 나 자신 어필할 수 있는 자존감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나에게 진짜 좋은 배우자복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깊이, 여러분들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고 내가 가진 매력을 어필하시고 내가 가진 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면 정말 좋은 배우자복이 들어올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분들에게 좋은 인연이 생기시길 바라면서 제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랑 어떤 분이 결혼을 하시는지 상대방 분의 특징이나 분위기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 3번 분들의 상대방 분이 어떤 분이실지 3번 분들의 상대방 분의 분위기. 이분 같은 경우는 딱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되게 어린 왕자 같은 스타일인데요. 어린 왕자 같은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아, 진짜 뭐 그런 책임감도 없는 그런 남자가 아닌가요? 막 그런 배우자가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분은 엄청 로맨티스트예요.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았을 때 사랑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대방의 이제 상태 이런 거를 되게 잘 표현하는 그런 사람인데 뭐 눈치를 본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은 말을 너무너무 예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뭐 돈이 많다 아니면 뭐 이 사람이 되게 능력이 좋아 이런 말들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죠.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평생이 바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 기분을 항상 먼저 생각해주고 나한테 정말 예쁘게 말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우선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때가 좀 덜 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은 만사가 좀 핑크빛으로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사랑 자체가 이렇게 좀 따뜻하게 오래 가면서 온전히 내가 나일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이 사람 옆에 있으면은 되게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모습이든 좋은 모습이든 이 사람 앞에서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거를 이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내가 나로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와 발판을 만들어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성장 욕구가 되게 강해요.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더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그런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스타일이고요. 외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볼게요. 상대방 분의 외모적인 특징. 3번 분들의 상대방 분의 외모적인 특징. 외모는 조금 정반대겠다. 그러니까 성격 자체는 되게 야들야들하고 사람이 낭만적이고 감성적인데 생긴 거는 조금 세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데스 카드가 나왔을 때는 그 어떤 외모에서 보여지는 그런 서늘함이나 그 눈매의 강렬함이나 좀 선 자체가 호리호리하고 팔다리가 좀 가늘고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 나이트 소드까지 나왔으니까 외모적으로 딱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완전히 뭐 누구에게나 잘해주고 친절한 느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한테는 되게 차갑고 이성적이지만 나한테는 너무 다른 사람, 너무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이랑 여러분이랑 좀 관계가 발전된 다음에 이 사람이랑은 되게 많이 다를 것 같다. 성격이 사실 이런 분들이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죠.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완전 까칠남인데 만나고 나니까 진짜 내 사람한테 끔찍히도 잘해주는 그런 로맨티스트적인 면모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게 되면 사랑받는다라는 게 뭔지 알 수 있게끔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보필과 사랑을 해줍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마음 안에서 진짜 사랑을 많이 주고, 그리고 너가 이상형이야. 나는 너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지금까지 뭐 기다렸나 봐. 이런 말 같은 거 해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이상형은 진짜 여러분이거든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거는 3번 분들을 만나기 위함이고, 그래서 3번 분들을 만났을 때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 분이 먼저 좀 직진을 하고 대시를 할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 있네요. 그치만 그 외모에서 풍겨지는 어떤 포스가 있기 때문에 막 호락호락해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 처음에 여러분도 좀 고민하게 되는 포인트가 이 사람을 잘 알기 전에는 외모만 보이니까 사실 외모적으로는 조금 좀 딱딱해 보이고 사람이 좀 어느 정도 무서워 보이는 것도 있고 한데 이제 다가갔을 때 진짜 내 사람이 됐을 때는 완전히 정반대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이 성격 특징 조금 더 보고 직업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성격 특징, 상대방이 조금 어떤 성격을 더 가지고 있을지, 3번 분들이 만나시는 분의 직업적인 특징. 상대방의 성격적인 특징. 아이스 오브 소드. 성격적인 특징. 아까 카드를, 접지 말걸. 아까 카드랑 좀 비슷비슷한 느낌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섬세한 느낌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성격적으로는 약간의 충동성, 약간의 감정 기복이 조금 보여요. 근데 이제 외모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는 절대 기복이 없어 보이거든요, 아예. 근데 성격적으로 조금 들어가면 감성적인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이나 본인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마음이 좀 들쑥날쑥거리고, 완전히 이렇게 좀 평탄하고 아무 기복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눈치가 진짜 빠르고 예민한 구석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직업적인 부분이랑 연관이 되는지 좀 봐야 되지만, 일단 이런 성격이 발현이 되면 예술하시는 분이나 뭐 그림 그린다거나 뭐 좀 아트적인 부분에 연관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방송 쪽이나 아니면 이동, 뭐 승무원, 항공 이런 쪽도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좀 물에 관련한 물 장사를 한다거나 이런 느낌도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회사원이라고 하신다면 조금 엄청나게 그 경쟁이 심한 회사여가지고, 그러니까 대기업인데도 그 대기업 안에서 그 승진 심사를 받을 때 그 성과를 가지고선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제가 무슨 회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회사 안에서도 경쟁을 많이 해야 되고 승진 심사가 있고 성과로 이제 좀 순위를 매기는 그런 회사에 다니셔서 감정적인 압박이 있다.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진다. 그래서 본인도 본인이 좀 오락가락하는 걸 알아가지고 그런 거를 다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장단이 있거든요. 이성적이고 되게 움직이지 않는 그 무뚝뚝한, 나를 좀 잡아줄 것 같은 그런 이성들은 상대적으로 로맨틱한 기질이 좀 약할 수 있어요. 뭐 예쁜 말을 한다거나 뭐 행동으로는 츤데레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런 로맨틱한 부분은 장단이 있죠. 근데 이런 성향의 분들은 말을 굉장히 예쁘게 하고 되게 잘해주고 사랑을 내뿜어 주는 대신에 감정적으로는 좀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3번 분들이 그런 사람을 잡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내 옆에 둘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진짜 강렬한 사랑을 하게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뜨뜻미지근한 성냥불 같은 사랑을 원하는지, 아니면 진짜 강렬하고 진짜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갖는 건지, 이 정반대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근데 3번 분들이 고르신 배우자분은 약간 진짜 강렬하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이 세기의 사랑 있죠. 진짜 이 지구상에 너와 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어, 우리는 그런 결혼을 하고 있어, 이런 단둘만 딱 남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만약에 이걸 보시는 분이 여자분이시건 남자분이시건 인생에 이런 사랑 한 번쯤 해봐야 되는데, 이런 사랑을 결혼으로 한다? 되게 멋있고 낭만적인 일이에요. 되게 로맨틱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단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봐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상대방 분의 직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물장사, 아니면 여기 반려동물 나왔으니까 뭔가 강아지, 뭐 수의사,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회사분이시라고 하면은 진짜 성과 그런 거에 되게 연연하게 되시는 그런 분일 수도 있고, 이동수가 껴있으니까 이동이나 뭐 해외 항공사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분을 만나게 되는지, 행운의 장소, 이분을 3번 분들을 어디서 만나게 되는지.
완전히 연고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느낌이네요. 여러분들이 정말 뭐 외국을 간다거나 여행을 떠났다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 아니면 뭐 해외 연수를 갔다거나 여러분들이 발붙이고 있는 이 땅에서 좀 어딘가 좀 떠나갔을 때 그리고 내가 조금 많이 힘든 상황에서 어떤 감정적인 좀 새로운 게 없을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고여 있는 것 같다. 나도 좀 새로운 세상을 원한다. 라고 생각해서 어떤 먼 길을 떠나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뭐 게스트하우스를 가거나 이런 거 있죠. 지금 내가 있는 공간에서 내가 좀 멀리 떨어졌을 때, 뭐 이사를 갔을 때, 정근을 갔을 때 이런 부분들에서 만나게 되는 완전히 생판 모르는 남이에요. 막 소개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이랑 연결되는 지점은 정말 뭐 아까 로맨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어질 수 없는 사람이 만나진 느낌이라서 여러분이 뭐 출장에 갔는데 거기에서 뭐 밥을 먹고 있었는데 만났다든지 연락처를 주고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이렇게 어딜 갔다라는 인스타그램을 올렸는데 그 인스타그램을 보고 어떤 사람이 연락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내 인생에서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인연과 우연이 겹쳐져서 만나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좀 많이 당황스럽고 신기하다, 이렇게도 만남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만남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상대방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여러분과 상대방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여러분과 상대방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여러분과 상대방 3번분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여러분과 상대방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우연과 인연이 겹쳐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만나는 사람이 있는 와중에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는 되게 오래 만난 인연이 있고 혹은 내가 얼마 전에 그 만난 인연하고 좀 끝이 났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은 아직까지 이 상처를 이겨내기 전이에요. 이겨내기 전인데 이 사람을 만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픔이 치유되기 전에, 아직 내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마무리되기 전에 나는 누군가를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분을 만나게 되고 상대방분이 나한테 호감을 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거든요. 운명의 장난인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왜냐면 내가 그 이전에 만났던 사람의 아쉬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서 완전히 내 사람이다, 완전히 내가 결혼할 사람이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진짜 가족적으로 살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좀 용기만 낸다면 이 사람이랑 정말 일사천리로 결혼으로 가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처음에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좀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이 사람이랑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이런 뭐 마음의 아픔이나 그런 거를 좀 벗어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이 사람이 그런 여러분들을 정말 잘 파고들 정도로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혼까지도 꼴이 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네요. 상대방분한테 정말 강한 그런 사랑의 기운이 느껴지고 여러분도 이 사람을 보자마자 되게 사랑스러운 생명체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걸 봐서는 두 분이 어렵지 않게 장애물 없이 꼴이 나는 걸로 보여지고, 만약에 장애물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과거의 어떤 인연이나 여러분이 현재 만나고 있는 어떤 인연, 내가 그걸 끊어내지 못했던 그 마음속의 아픔이나 상처가 장애물이 될 수는 있지만 저는 충분히 이게 삼소드 카드이기 때문에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만 괜찮아지면 이 사람과의 장애물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만 드릴 수 있는 조언. 여러분이 되게 누군가를 만날 때 애를 많이 쓰신대요.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진짜 잘해줘야 되고, 뭔가 분위기를 해치지 말아야 되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되게 굉장히 잘 케어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 대한 마음에 집중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랑이 끝났을 때도 내가 나의 마음을 오로지 집중을 해본 게 내가 연애를 끝나고 나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지금까지 돌볼 겨를이 없으니까 딱 유일하게 연애가 끝날 때 내가 내 마음을 좀 돌이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역할하고 스스로에 대한 마음을 좀 도닥여주는 부분들이 지금 균형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균형을 잘 맞추시면 좋겠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사랑할 때 누군가한테 되게 예쁨 받아도 되는 순간, 축하받아야 되는 순간에는 충분히 즐기시고, 그리고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이랑 있을 때 즐거워 라고 하면 내가 내 모습을 조금 더 드러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내 사람을 찾는데 오히려 좀 더 수월할 것 같다 라는 조언 카드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우셨길 바라면서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연유타로입니다. 자, 4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분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실지, 상대방분의 분위기, 상대방분의 특징, 4번 분들이 어떤 분이랑 만나서 결혼을 하실지, 4번 분들이 어떤 분이랑 만나서 결혼을 하실지. 4번 분들이 고르신 배우자분은요, 일단 여러분이랑 티키타카가 너무너무 잘 되고요. 비슷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성향하고 되게 비슷한 사람. 그래서 눈빛만 봐도 이 친구가 어떤 생각하는지, 우울한지, 행복한지 다 알 수 있고요. 서로 되게 다른 듯 하지만 되게 비슷한 사람이고, 대화가 너무 잘 돼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나는 솔로 틀어놓고 그냥 나는 솔로 막 보면서 막 재밌다, 이게 가능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매력적인 부분은 자기 일에 있어서 우선이 되는 게, 진짜 어떤 목표가 있고 내가 그거를 이뤄내야겠다, 해야겠다라는 행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랑 있을 때는 진짜 시시껄렁한 농담이랑 이런 걸 하다가도 일을 하러 가면 완전히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는, 일적으로 워커홀릭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감정적으로 되게 차분해요. 감정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차분하고,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1순위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가족을 만나느냐, 내가 어떤 가족을 이루느냐, 이게 이분의 평생 숙제였다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가족을 되게 우선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한 입 갖다 두 말 하지 않는 성격. 되게 어떻게 보면 화끈하거든요. 그래서 막 예쁜 말을 해주거나 되게 여러분을 토닥여주거나 그러진 않는데 재밌긴 해요. 티키타카가 잘 되니까 잘 맞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여러분도 막 되게 감정 기복이 강하고 감정 기복이 센 분은 아니어서, 오히려 이런 명확한, 정확한 이성적인 행동과 그것을 기본으로 행동을 하는 분을 오히려 더 선호하실 것 같다. 그런 사람이랑 만날 때 여러분들이 더 편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분은 어디 가서 쓸데없는 말 하거나 자기 얘기 막 주저리 틀어놓거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그런 스몰 토크가 가능하지만 어느 밖에 나가서는 그런 스몰 토크를 하지 않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을 밖에 내놔도 불안하지가 않고 오히려 더 편하다. 그래서 나한테 보여지는 모습하고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 다른 사람일 수 있다. 분위기적으로. 그리고 되게 가정적인, 가족적인 사람이다 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 분의 외모, 특징을 조금 더 볼게요. 상대방 분이 외모가 어떠실지.
이분의 외모를 보면은 여러분이랑 그림체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외모와 되게 비슷한 사람? 하관설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 연예인들 쭉 놓고 보면은 연예인들 되게 비슷하잖아요. 하관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랑 되게 비슷한 하관을 가지신 그림체가 되게 비슷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이랑 성격도 되게 비슷하고요. 외모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껏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나와 좀 정반대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나랑 비슷하고 비슷하게 생긴 나랑 그림체도 되게 비슷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 같고 뭐 이 사람이 연예인같이 뭐 잘생겼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있을 때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그 케미라는 게 터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같이 서 있으면 진짜 잘 어울린다. 어떻게 저 비슷한 사람을 만났지? 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되게 비슷한 사람일 것 같아서 여러분도 이 사람 보자마자 나랑 되게 비슷하다. 나랑 이렇게 뭐 옷 입는 스타일이나 생긴 거나 말투나 취향이나 이런 게 되게 비슷한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조금 보여집니다. 이거 접지 말고. 자, 그러면 상대방 분의 성격적 특징 그리고 직업적인 특징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킹소드, 킹원드. 성격은 조금 셋이다. 소드가 좀 많이 나오네요. 상대방 분 성격적 특징. 그럼 상대방 분 직업적인 특징도 뽑아볼게요. 상대방 분 직업적인 특징. 와, 진짜 그 본인의 성격이랑 되게 다른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사업가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니면 이성적인 기질을 가진 건물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좋은 걸 수도 있죠. 이 사람은 불로소득이 좀 있어요. 자기가 건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주식을 한다거나 되게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나는 회사 못 다녀. 난 누구 밑에서 일 못해.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창구를 꾸준히 마련을 해가지고 내가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로소득이죠. 건물주, 뭐 부동산, 아니면은 뭐 주식, 뭐 아니면 커피숍, 뭐 체인점 이런 거 있죠. 내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일을 해줘서 돈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뭐 자동화 시스템, 뭐 빨래방, 코인워시, 코인 노래방 이런 거 있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어서 오히려 일을 할 때는 엄청나게 자기가 이성적이고 판단력이 되게 좋은 사람인데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만 일을 할 때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너무 곤두서서 내가 너무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가 잘 맞는 분이 아니실까 싶고 그리고 성격적으로 좀 보면 눈치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이 사람한테 거짓말했다가 된통 당한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은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좀 꿰뚫어보는 마인드가 있고 눈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속이려고 한다, 누가 나를 등쳐먹으려 한다, 그런 거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이라서 4번 분이 고르신 배우자님은 그 사업에 진짜 잘 맞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백종원 사장님 있죠. 진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만 그래서 체인점을 몇백 개를 가지고 계시지만 겉으로 볼 때 진짜 사람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날카로움을 절대 드러내지 않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업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논리와 계획을 세웠는지 말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결과를 만들어낸 걸 보면 완전히 이성적인 판단이어야만 그렇게 가맹점 수를 늘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업적 계산이나 판단이 진짜 빠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진짜 허허허 하하하 이렇게 웃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 정도로 되게 명확하고 수계산이 진짜 빠른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뭐 사업을 하는데도 세금 계산 이런 거 있죠. 본인이 모르는 게 없어요. 그냥 세무사한테 다 맡겨놓고 이게 아니라 본인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무사가 만약에 자기 속이려고 한다?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정도로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하는 일에 모르는 게 없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이렇게 가지시는 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4번 분들이 상대방 분을 어디서 만나는지 행운의 장소를 보도록 할게요. 4번 분들이 상대방 분을 어디서 만나는지 4번 분들이 상대방 분을 어디서 만나는지 이분하고 만나시게 되는 게 단순히 저는 소개팅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어떤 중개인이 있는데 내가 돈을 주고 중개를 받는 그런 결혼정보 회사일 수 있고 아니면 진짜 옛날부터 알고 지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두 분 진짜로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연결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랑 진짜 너무너무 각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연결해 주려는 엽기적인 그녀에서 그 고모가 막 연결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중개인을 끼고 있거나 아니면 나와 진짜 각별한 식구, 가족들이 연결해 주는 느낌이라거나 어떤 연결 구석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연결하는 데가 없다면은 이분이랑 뭐 센터를 같이 쓴다든지 뭐 운동을 하는데 그런 운동 센터를 같이 쓴다든지 계속 본인이 일적으로 말고 다른 쪽으로 뭔가를 배우러 가거나 익히러 간 곳에서 이 사람과 자주 보게 되면서 만나게 되면서 이어지게 되는 흐름이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의 업장에 여러분이 자꾸 가게 되면서 뭔가 연결이 된다든지 무튼 명확한 만나시는 그 중개인이나 무튼 명확한 장소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만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매개가 되는 게 분명히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상대방 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4번 분과 상대방 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상대방분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도 너무 멋지고 괜찮은 사람이고 사실은 상대방분이 생각했을 때도 여러분이 되게 굉장히 멋지고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마음을 서로가 표현을 오랫동안 못해요. 오랫동안 못하다가 그 감정에 얽히고 뭐 1년 동안 인사만 해. 뭐 1년 동안 뭐 식사하셨어요? 막 이런 얘기만 해. 그냥 오고 가요. 그런 게. 근데 어느 순간 한 명이 진짜 이 마음을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관계가 이어질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중개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개인이 관계를 연결을 시켜주려고 해도 연결이 그때 당시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서로가 누군지는 알고 있지만 그 중개인이 막상 중개를 해줄 때는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고 확실히 확 연결이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중개인이 봤을 때는 두 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두 분 진짜 괜찮아요. 두 분 진짜 되게 비슷한 사람이에요 라고 해도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상대방 쪽에서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오고 가다가 어느 순간 딱 결심을 하게 되면서 한번 만나볼게요 라고 하면서 만나면은 일사천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나기 전까지는 마음을 먹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마음을 먹기만 하면은 이게 두 분이 딱 만났을 때 와 진짜 비슷한 사람이다. 나랑 진짜 취향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구나. 근데 이게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이 사람의 진가를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막상 딱 그 진가를 봤을 때도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마음을 딱 표현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 분도 솔직히 좀 처음에는 애매하게 굴 수 있고 여러분들도 좀 애매하게 굴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보여요. 만약에 이 중개인이 잘못 연결해줘서 여러분이 친구가 돼버리면 그 친구가 오래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그 과정이 한 번에 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두 분이 처음부터 연인으로 출발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짜 연애와 결혼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타이밍이 진짜 잘 맞아야지 연애와 결혼으로 꼴이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이 만약에 마음에 드신다. 뭐 내 사람이다 싶으면 바로 직진해야 되는 것도 그 타이밍 때문인 것 같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만 드릴 수 있는 조언 카드. 여러분께만 드릴 수 있는 조언 카드. 마음을 표현해라. 나한테 결혼운이 들어와 있을 때, 그니까. 지금 다 컵 카드가 나왔죠. 이것만 봐도 여러분께서 감정 표현을 그렇게 많이 쉽게 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마음에 들었을 때 내가 먼저 직진하거나,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을 먼저 보여주거나, 그런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마음에 들어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싶어요. 그러면 직진하세요. 표현하시고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좋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부응하시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조금 어려우시다면 내가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라고 말이라도 하시고 그렇게 되신다면 내 사람을 만나고 결혼까지 꼴이 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결혼운이 들어와 있고 내년에도 결혼운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이 약간 결혼 정년기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을 때 상대방을 잡아서 결혼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만약에 지금 애인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은 그 사람이랑 결혼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왜냐면 너무 잘 맞아요. 지금 컵 이 카드 또 떴죠. 축하받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애인이 있다. 그 사람이랑 결혼하자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조금 더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번 분들 리딩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